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인데요. 예. 예, 바로 친일청산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아, 좋습니다. 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벌어진 적폐. 이 적폐 하나둘이 아니죠. 정치 공방에서 적폐 청산을 문재인 캠프에서 주장하니까 국민을 적으로 삼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폐기해라 이런 압박을 여러 군데서 하던데 적폐는 결코 연대의 대상도 아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 PD님. 예. 적폐는 살로 치면 고름입니다. 고름은 아무리 더도 살이 될 수가 없고 네. 그것은 짜내고 제거해야지 사람이 살지 그것을 공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적폐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 공직사회에서 있었던 일화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얼마 안 돼서 각 부처별로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권력 기간 동안에 정부 하에서 외부에서 채용되었던 공무원에 대한 파악이었어요. 아, 이거 속보이네. 속보여. 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예, 정치 보복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명박 정부 여기에 모든 외부에서 채용된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 예, 바로 강제적인 사퇴를 강요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대표적 사례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일, 바로 이 사람이 아주 그때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탤런트 유인촌 씨. 예. 뭐 찍지마 씨바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른바 짤방이라고 해서 꽤 지금도 유명하던데. 예. 바로 이 유인촌 씨가 당시에 전 정부 하에서 채용됐던 기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강요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실시한 후에 거기서 나온 무리한 결론을 가지고 해임 조치를 했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까 이후에 강제 해임시킨 분 중에서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예.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다 내쫓았는데요. 예. 이렇게 사람을 내쫓은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이후 전 정부 하에서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졌던 국가기관 역시 폐지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친일 관련 과거사 기구 지금은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거든요. 예. 오늘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저는 이제 2002년도에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님 관련한 의문사 관련 조사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 4년간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친일파가 친일 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기속하는 그 조사관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예. 이렇게 4년 동안 우리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했던 친일파 이 숫자가 총 몇 명이었느냐?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은 1,005명이었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친일파로 국가가 규명한 사람은 1,005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재산을 취득한 국가 환수 대상자는 모두 16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했는데 이렇게 36년 동안 친일 행각을 한 자가 그럼 168명, 1,005명밖에 안 되냐? 만약에 그렇다면 예. 이 나라는 정말 애국자가 넘치는 나라일 텐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진실은 끔찍하죠. 여전히 친일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그래서 이 법의 제정을 마땅치 않게 여기던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 친일 대상을 제한하고 또 쪼개고 쪼개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정된 게 바로 이 숫자밖에 되지 못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환수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2,359필지의 이완용 같은 친일파 소유 토지를 국가가 환수했는데요.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땅. 예. 예, 이 땅을 이제 저희가 친일파로부터 국가 기속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2010년도 당시, 지금은 이제 꽤 더 올랐을 겁니다. 2010년 당시에 이 공시지가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약 2,10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규모였는데, 이렇게 이제 환수했던 토지를 예. 국가 유공자 후손을 위한 재원으로 이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쉬운 가운데에 노력해갖고 국가가 기속했던 이 땅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결과물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4년 동안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도 친일 재산과 관련한 기록이 너무 없고 또 57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조사다 보니까 너무 뒤늦게 조사가 된 거죠. 생존자도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청산 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은 했지만 그나마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일본인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소유하고 있다가 예. 패망 후에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현재까지도 당시 일본인 명의의 토지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이게 이제 강제로 수탈했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져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 땅이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일본인들의 명의로 현재도 남아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토지 브로커들이 이 사실을 알고 허위로 증인을 내세워갖고 자기들 명의로 빼돌린 사례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게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4년 기본 활동 기간 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 위원회가 4년 플러스 2년을 추가로도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2년 더 활동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6개월만 더 연장해달라고 정식으로 청와대에다가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때 청와대의 답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답변은 굉장히 간결했어요. 뭐였냐면 NO, 반대했습니다. 됐으니까 그냥 문 닫고 가라고 하는 게 당시 청와대의 답변이었거든요. 예. 이러한 그 이명박 정부의 반응 사실 예상했던 거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일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2007년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가 530만 표 차이 정말 참담한 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요.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조사관들의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신 내린 업무 지시가 뭐였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 중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계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이거부터 처리하라고 하는 지침이었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예. 이제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 조사하지 못하게 막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수위 기간 2달 안에 이명박 정부 또 이 한나라당 새로 여당이 되는 이 사람들의 친위 쪽부터 먼저 조사해서 국가 기속하라라고 하는 지시였는데 이런 지경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기속하는 활동을 이명박 정부가 연장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은 더 이상 부착의 활동 연장 요구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남은 업무를 빨리빨리 정리하고 일정을 끝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저희가 크로스 체크가 되지 못한 가운데 좀 바쁘게 위원회를 정리하게 됐고 결국 그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이제 활동 보고서를 법률에 의하면 작성한 후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이것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위해서 당시 위원회에서는 김창국 위원장이죠. 초대 인권위원장을 하셨고 이제 4년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이분이 하셨는데, 예. 이분이 이제 이명박 청와대에다가 대통령한테 활동 보고를 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보고서를 공표한 후에 위원회를 닫으려고 하니, 그러면 면담 일정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거는 의례적으로 국가기관이 이런 활동을 하면 청와대에서 위원하고 위원장들 초청해서 보고받는 게 마땅하니까 그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 역시 돌아온 답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 지금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오토바이 택배로 보고서를 보내라라고 한 겁니다. 웃음밖에 안 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야, 한마디로 말해서 2008년의 반민특위였군요. 그쵸. 정말 49년도에 있었던 그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런 일이었는데, 자, 왜 이렇게 이명박 청와대에서는 이 과거사 관련 기구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이후에 이 과거사 관련 기구를 한꺼번에 모아갖고 폐기 처분하는, 강제 종료시키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뒤에는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위원회가 문을 닫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5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명단을 정리하는 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인데요. 여기서 2009년 11월 28일 날 위원회 업무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때에 당시에 이 위원회의 성대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그 보고서 환지를 가지고 어느 분의 묘욕을 참배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묘욕에 참배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른바 수구 언론과 인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그렇게 성대경 위원장이 위원회 보고서, 친일파들의 명단을 정리한 보고서를 가지고 판배한 게 누구였냐면 2009년도 5월 23일 날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 묘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정부하에서 만들었던 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렇게 서거한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게 보고서까지 가져가서 친히 묘욕에다가 그거를 헌정하는 걸 보고, 당시에 수고 언론은 봐라, 과거사 관련 기구 누구 건지 확인되지 않냐, 이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위원회 과거사 관련 기구 전부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예. 결국 이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문을 닫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사실에는 또 다른 깊은 내막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연인데요. 예.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 즉 참여정부와에서는 이 재산조사위원회와 그리고 명단을 정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일제강점하에 강제로 동원되고 연행됐던, 그래가지고 강제도욕을 했던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들을 모시고 청와대에 초청해서 임명장 수여한 후에 다과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4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재개되는 친일 청산 활동의 깊은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부탁을 위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내 임기가 2008년 2월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는 2009년 11월에는 내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일이 끝난 후에 그 보고서를 하나 제가 받아볼 수 있겠냐? 라고 부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대경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말씀에 제가 직접 그 보고서 가지고 찾아가서 퇴임하신 후에라도 꼭 전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후에 이명박 권력에 의해서 노 대통령께서 서거하는 비극이 발생했고, 그래서 찾아뵐 수 없게 되니까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고자 묘역으로 가서 그 친일 명단 보고서를 한 질 놓고 출모에 묵념을 한 것.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후에 이명박 권력이 온갖 비난과 저주를 하면서 모든 과거사 관련 기구를 통폐합하고 그리고 문을 닫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5월 9일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는 미진하게 문을 닫은 이런 친일 관련 기구가 예. 다시 출범해서 제대로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이를 통해서 멈춰진 민족 정기 바로 세우는 활동은 이 나라가 다시 망하지 않는 확실한 길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외세에 의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내부에서 동조하는 매국 세력, 이 매국 세력이 없으면
절대 어느 나라도 망하지 않는데 그 매국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천국이 되고 있는 지난 9년이었고 이런 매국 세력에게는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요. 진짜 애국자 예우하고 매국 세력은 단죄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권력 9년간 찢겨진 민족 정기가 바로 세워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과거사 관련 기구 두 번째 이야기 예. 사라진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장준하 선생님 등 의문사 피해자와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기구가 참 많은데 오늘 소개해 주신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네. 또 재산환수위원회하고 그 화해진실위원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화해진실위원회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조사기구고요. 예.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파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친일파로 규정된 사람의 명단을 재산조사위원회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소유를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예. 그 사람의 명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지역으로 소유되어 있는 확인되는 토지를 저희가 전부 다 일일이 대조해서 그래서 일제시대 때 소유했던 재산이 제3자에게 그 후에 팔리지 않고 그 후손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국가가 기속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힘들어요, 그 참여정부 때 못했던 숙제를 민주정부에서 또 해야 되는 거군요. 예. 9년의 세월 동안 또 얼마나 또 은폐하고 은닉했을지 생각하면 답답하고요. 예. 네. 이 꼴 보려고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웠는지 막 울분이 나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상만 반장님 바쁘시겠지만 하여튼 좋은 말씀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그러니까 친일파가 친일 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기속하는 그 조사관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예. 이렇게 4년 동안 우리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했던 친일파 이 숫자가 총 몇 명이었느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은 1,005명이었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친일파로 국가가 규명한 사람은 1,005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재산을 취득한 국가 환수 대상자는 모두 16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했는데 이렇게 36년 동안 친일 바로 그런 적폐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 공직사회에서 있었던 일화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얼마 안 돼서 각 부처별로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권력기간 동안에 정부 하에서 외부에서 채용되었던 공무원에 대한 파악이었어요. 이거 속보이네. 속보여. 이거야말로 진정한 정치 보복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명박 정부 여기에 모든 외부에서 채용된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강제적인 사퇴를 강요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제 그런 대표적 사례로 많은 분들이 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예.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다 내쫓았는데요. 예. 이렇게 사람을 내쫓은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이후 전 정부 하에서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졌던 국가기관 역시 폐지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친일 관련 과거사 기구 지금은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거든요. 예. 오늘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저는 이제 2002년도에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님 관련한 의문사 관련 조사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 4년간은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에게 기억되고 있는 일 바로 이 사람이 아주 그때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탤런트 유인촌 씨. 예.
뭐 찍지마 씨바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른바 짤방이라고 해서 꽤 지금도 유명하던데. 예. 바로 이 유인천 씨가 당시에 전 정부 하에서 채용됐던 기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강요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실시한 후에 거기서 나온 무리한 결론을 가지고 해임 조치를 했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까 이후에 강제 해임시킨 분 중에서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국립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인데요. 예. 예, 바로 친일청산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아, 좋습니다. 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벌어진 적폐. 이 적폐 하나둘이 아니죠. 정치 공방에서 적폐 청산을 문재인 캠프에서 주장하니까 국민을 적으로 삼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폐기해라 이런 압박을 여러 군데서 하던데 적폐는 결코 연대의 대상도 아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 PD님. 예. 적폐는 살로 치면 고름입니다. 고름은 아무리 더도 살이 될 수가 없고 네. 그것은 짜내고 제거해야지 사람이 살지 그것을 공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